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1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이 위중교사 1심이 다음 월요일 날 있습니다. 다음 월요일 날, 바로 이 돌아오는 월요일 날 이재명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이미 그는 끝났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하로 생각을 하고 달려들었지만 천만에요. 그건 국민들이 생각하고 사법부가 생각하는 거는 징역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위증교사가 있습니다. 위증교사는 상당히 중범입니다. 위증 교사까지 한다 하면은 이거는 아주 벌이 강합니다. 이거를 이재명이가 아마 체념은 했을 겁니다. 속으로 이제 체념하자. 이제는 극렬투쟁에서 빼앗는 길밖에 없다 하고 이제 극렬투쟁, 소위 윤석열 정부를 전복하겠다. 엎어치우겠다. 끌어내리겠다. 바로 그런 전략으로 지금 이미 전환을 했습니다. 태세 전환을 할 때는 이것이 잘 안 되니까 태세 전환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민사회 말이 시민사회지 종북 세력들이죠. 종북. 빨갱이 세력들이지 쉽게 얘기하면. 빨갱이 세력에 관련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빨갱이 좋아하는 인간들도 다 모여서 같이 옛날처럼 한번 놀아보자. 박근혜 대통령 쫓아낼 때처럼 그렇게 해보자 하는 그 작자들이 모여서 지금 이제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고 촛불을 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사람들 국민들이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 옷 입지 말자. 이제 민주당 색깔 파란 옷 입으면 아예 나오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파란 옷 입지 말고 이 시민사회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이 종북 세력들하고 함께 위장을 하자. 뭐냐? 시민들의 운동처럼 위장하자. 이 운동을 벌치자는 바로 그겁니다. 위중교사 1심에서 통계적으로 지금 판례를 보면은 83%가 전부 징역형입니다. 위증교사는 그만큼 중요한 범죄다 이거예요. 83%라면 거의 다라는 얘기입니다.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가 관건인데 이재명이 25일 모레 선고가 있는데 판례를 살펴보면 위증교사 1심에는 83%가 징역형이라는 바로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25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열흘 만에 다른 사건으로 선고를 받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이가 열흘 만에 다른 사건으로 또 선고를 받습니다. 왜 이렇게 못된 짓을 자꾸 해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건 그거는 이재명의 여태까지 살아온 길,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가졌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텐데 이거 완전히 거짓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속아주는 그 측근들, 또 이름 모를 분들이 계속해서 주변에서 죽어나가는 그런 참 비극이 자꾸 생기면서도 이재명은 나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일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심지어는 요즘 이재명 주변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의 진상을 조사하자. 진상조사위원회를 나중에 꼭 만들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재명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후에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김진성 씨는 검찰 수사와 법정에서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뿐이다 하면서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놓습니다.
나는 몰라. I don't know. 나 몰라. 법원은 위증교사죄에 대해서 재판을 방해해서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 보고 엄벌하는 추세인데, 이 조선일보가 이 법률 데이터 기업 엘박스를 통해 가지고 2022년 이후에 위증교사 혐의로만 기소된 1심 판결문 65건을 갖다 분석을 했습니다. 1심 판결 65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71명 중 59명, 즉 83.1%가 징역형을 받았다. 예. 또 벌금형 판결은 11명, 무죄는 1명, 딱 1명, 무죄는 딱 1명. 예. 그러니까 결국은 무죄는 웃기는 소리고 이재명은 실형을 선고받을 거다라는 예측이 지금 거의 다 지배적입니다. 거의가 아니고 막 그냥 유죄 선고받을 거다. 민주당 빼놓고 이재명 지지자 빼놓고는 막 유죄다. 죄 무죄 없다. 아주 벌을 크게 받을 거다. 이렇게들 다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증교사 범죄 양형 기준은요, 감경은 징역 10개월 이하고 기본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가중처벌되면 징역 10개월에서 3년입니다. 위증교사. 주요 가중 요소가 위증이 구속재판 결과에 영향을 줬을 때, 지휘받는 사람에게 위증을 시켰을 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할 때, 동종전과가 있을 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허위 증언을 한 사람과 이를 시킨 사람이 함께 기소된 경우 법원은 교사범을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케이스 경우에 교사범이 누구겠습니까? 위증교사범. 의혹이지만 지금까지는 의혹이란 말을 붙여줍니다. 네. 위증교사범이 누굴까? 범 의혹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재명입니다. 법원은 교사범을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아까 말한 그 사건의 분석 대상 판결 중에 41건에서 위증범과 교사범이 같이 재판을 받았는데 37건에서 교사범이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사범은 양형 기준상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위증 및 위증교사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같지만 교사 행위는 형량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에 미치거나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 징역 10개월에서 3년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자백하거나 핵심 혐의에 대해서 관한 위증이 아니면 징역 10개월 이하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가중 요소만 있다고 보고 감경 요소는 없다 이거지. 가중시키는 요소만 있다고 보고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한 고법 판사는 위증을 한 사람은 아무런 이득을 못 보는데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이득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질이 더 나쁘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에 영향을 주면 하여튼 가중입니다. 반성할 때는 참작하지만 이재명은 반성을 끝없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변호사 A씨는 자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내용을 증인에게 외우게 한 뒤 법정에서 이거를 진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가지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진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는 변호사가 사회적 책임을 져버렸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증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11명 중 8명은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는 점이 양형에 참작된 겁니다. 이재명은 반성할까요? 저 사람은 반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김 씨의 증언이 재판에 도움이 안 됐다면서 위증을 교사하지도 약속받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반면에 검찰은 이 김진성 씨의 위증이 없었다면 이 대표가 2018년 기소된 선거법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부가 이재명의 혐의를 인정을 해도 김 씨의 위증이 판결에 결정적이지 않았다고 본다면 벌금형에도 그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이 대표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게 되면은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저쪽에는 이미 없는 거고 벌써 그 일주일 전에 했던 공직선거법에서는요 이재명은 그걸로서 끝입니다. 여기서도 끝입니다.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힐 것입니다. 네. 이재명의 저 뻔뻔스러운 분노가 침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지경에 빠뜨리고 중국에 시비 걸지 마라. 찝쩍거리지 말라. 무조건 쎄쎄쎄쎄 해라. 또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의 북한, 김정일과 김일성을 폄훼하지 마라. 이런 자가 대한민국을 쭉 흔들고 거짓말을 해서 지금 의혹이 지금 증폭돼서 위증교사죄로 다음 주에 선고받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줄줄이 사탕입니다. 네. 불법 대북 송금, 적에게 돈을 갖다가 줬다는 그 이재명 이제 확실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왜? 돈은 들어갔다 이거야. 800만 달러 들어갔다 이거야. 부지사, 평화부지사, 이재명이 임명한 평화부지사 이화영을 통해서 들어갔다 이거야. 들어간 영수증까지 다 북한에서 받았다 이거지. 자, 이재명이가 몰랐다? 아니, 지사 모르게 부지사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한번 두고 보면 아마 멋들어진 파노라마 판결이 나올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소식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그 허민 기자, 아주 정치 분석에 탁월한 기량을 갖고 있는 전문 기자입니다. 그 정치 카페에 이런 얘기가 오늘 제목으로 실렸는데요. 이재명이가 징역형을 받자마자 패닉 상태에 들어갔다 이거야. 아주 정치적 공황 상태에 들어가서 이제 남은 거는 윤 정권을 무조건 때려 부수자 이거야. 전복 전략 하자 했는데 이것도 마음처럼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제하에 그 소위 분석이 나왔는데 이 전복이라는 문제는 이게 지금 정북 세력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지금 무력으로 두드려 붓고 뭐 그냥 폭력으로 두드려 붓고 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하자 뭐 이런 거 촛불 들고 난리해서 국민 선동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이제 국민들은 이제 속지를 않습니다. 국민을 옛날 속아 넘어간 정치꾼들에게 선동에 속아 넘어간 국민들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한 번 속으면 두 번 안 속습니다. 한 번은 잘 속아요. 왜? 사람이 순수하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는 학습이 딱 되면은 이거 이러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속이구나. 이걸 알 때는요 절대 응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징벌합니다. 응징합니다. 왜? 너희들이 국민들을 속였지 하면서 아마 그 방향으로 돌진하지 않을까. 이재명이가 공격을 하면은 바로 그 방향으로 국민들은 돌진할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이재명을 향해서 돌진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야 될 곳은 딱 한 곳입니다.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선고받은 후에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뭐 때문에?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는 피선거권 박탈형의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바로 딱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딱 해가지고 그냥 바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증교사가 더 중요한 재판입니다. 모레 열릴 바로 이 재판에서 이재명은 또 한 번 그로키 상태로 들어가고 멘탈 붕괴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원칙을 정했습니다. 법원의 최종심이 빨라져야 된다. 이재명을 정점으로 하는 일극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다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은 멀고 사법적 결정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전복 전략, 전복시키겠다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왜곡 선동해서 전복시키겠다는 그런 흉측한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전략은 지금 구사합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오후에 민주당이 오죽하면 우리 파란 옷을 갖다가 절대 다 입지 마라. 왜 입지 마라 했겠습니까? 파란 옷 입으면 국민들이 저거 민주당 저거 우리 속이는 거구나 하고 안 모여요. 사람이 안 모여요. 그러니까 종북 세력, 시민사회 이 종북 세력들 있죠. 빨갱이들, 속칭 말하는 빨갱이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 안에는 보이지 않게 간첩들도 섞여 있겠죠. 네. 전부 다 그렇게 모여가지고 시민이 폭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민주당은 딱 숨어가지고 시민인 척 가장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파란 옷 절대 입지 마라. 이걸 갖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파란 옷 금지령. 세상 살다 보니 별 금지령이 다 있습니다. 이재명은 잔뜩 독에 올라 있습니다. 광화문 일대에 열린 김건희 윤석열 맨날 한다는 소리 국정농단 규탄이니 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이니 뭐니 대도 안 한 헛소리들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게 수천 개 수만 개 됩니다. 예. 이런 집회에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고 큰 소리 쳤습니다. 원래가요 죽을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외치는 방법이 그겁니다. 나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나 죽을 것입니다. 왜? 그건 운명이 죽이는 거지 자기가 죽고 살고 하겠습니까? 예. 그날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소리를 갖다가 언제 했느냐. 법원에서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난 다음에 군중을 향해서 나는 건재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듯이 악을 쓰고 외쳤지만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고 외치지만은 결국 인간은 죽는다. 답은 이재명은 죽고야 말 것이다 라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국민들이 증가했다는 사실. 이재명은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싸움이 시작됐다. 포기하지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늘리고 놀려가지고 전화를 해서 좀 모이게 하고 댓글이라도 좀 쓰게 해달라 하고 군중을 독려했습니다. 이제는 속된 말로 똥줄이 급했습니다. 함께 있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형편없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 아니라 미친 X당의 미친 반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는 발언은 아주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참 전근대적인 얘기고 주술적인 얘기죠. 문재인 정부 집권기간 내내 각종 혐의로 검경 수사받고 재판장을 오가면서 기자에게 저 이재명 안 죽습니다 하고 말했던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소년공 시절 작업반장에게 구타당해서 청각장애를 얻었을 때도 프레스 기계에 팔이 눌려서 산재를 당했을 때도 중고교 대학을 모두 검정고시를 거쳐 지나가는 모진 삶의 궤적 속에서도 그는 나는 죽지 않는다를 주문처럼 외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사의 주문과 다짐은 불안과 공포의 반영입니다. 나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은 공포입니다. 곧 나 떨고 있니? 그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죽지 않아 하는 것은 나는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나 떨고 있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다선 A의원의 말이 그렇습니다. 국회 다수당이자 제1야당 대표이던 여야를 통틀어 가장 막강한 대권주자로 평가받는 자신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될지 모른다는 이 엄중한 상황이 공포스러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확 무너지고 완전히 깔려버린다. 이런 그 공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선거법 1심 선고 이후에 당 공식회의라든가 장외 집회 등을 제외한 일부 비공개 만남이나 식사 약속 등을 전부 취소하고 연기했습니다. 대표실은 이 대표 상태가 외부 인사를 만나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꼴보기 싫다 이거야. 내가 지금 코가 열자인데 내가 이 인간들 만나가지고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울증이 그 몸속에서 뒤틀고 있을 겁니다. 좌절, 우울, 대통령 꿈, 그리고 복수하겠다는 그 일념이 와그름 무너질 때, 네. 이재명의 선거법 1심 선고 기일이 며칠 앞둔 날 기자하고 만나가지고 친명 좌장 정성호, 이건 완전히 이재명 따까리입니다. 이 정성호라는 자는 두 가지를 확신했다는 겁니다. 첫째, 무죄 선고. 그는 법리로 보거나 증거로 볼 때 무죄가 나올 것이 뻔하고 서로 유죄가 나오더라도 100만 원 이하 나온다. 벌금 100만 원 이하 나오면 선거에 지장이 없습니다. 배치다는 배치 안 뗍니다. 1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80만 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을 겁니다. 피선거권 박탈령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였고, 두 번째는요, 유죄든 무죄든 당대표직이나 대권주자로서 당내 위상은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정의원은, 이 정성호는, 이 따까리는 이미 권리당원들의 당무 참여를 허용하도록 당헌 당규를 개정한 상황이고, 이들 열성당원과 지지층이 존재하는 한 이재명의 대권주자로서의 위상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허민 문화일보 기자는 세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상은 빗나갔다 이거지. 뭐냐? 무죄. 아니, 벌금 한 80만 원 정도 물릴 것이다. 그래서 대세에 변화 없을 것이다 생각했던 그 꿈은 무너졌다. 유죄든 무죄든 당 대표직이나 대권주자로서 당내 위상은 건재하다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아까 예상 빗나갔죠. 선거 과정에서 소극적 거짓말은 단죄할 수 없다는 권순일 판례는 적용 안 됐습니다.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라는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권순일 대법관의 견해를 받아들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더 이상 전범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둘째, 문제는 이재명의 정치적 위상이 건재할 것인가 하는 참인데 예측하기 어렵다. 이제 이번 선거법 재판은요, 22년 9월 기소된 이후에 799일 만에 1심 결론이 났는데, 그런데 지난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빨리 해라 선거. 재판 빨리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전반적인 재판 지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선거법 명문화된 633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 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말이죠. 1년 징역형 받은 게 3개월에 이제 고법이 항소했으니까 3개월 안에 심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나오느냐. 3개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옵니다. 6개월 이내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633 규정이 강제 규정이 돼서 적용된다면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은 내년 2월 중에, 최종심은 5월 중에 끝납니다. 거기서 유죄 선고를 만약에 받는다면 이재명은 어디로 들어가야 할까요? 감방에 가야죠. 대통령 꿈은 고사하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파괴를 한 자가 어떻게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대한민국을. 그리고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두드려 붙자. 이 정권을 두드려 붙자. 인간의 불안이라든가 고립, 공포심 등은 종종 파괴적 행동을 수반하는 그런 법이 있거든요. 엘리히 프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 파괴의 해부에서 심리적 고립감과 무력감, 좌절감이 파괴적 본성을 불러세운다. 이제 전부 다 무력해졌다. 이제 희망이 없다 할 때는 마지막으로 낼 수 있는 게 인간의 파괴 본성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